네, 7시 13분 30초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에 들어가는 시험 준비하는 것도 스터디 그룹이 있고 아주 대단한데, 근데 삼성전자의 감원 회오리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좀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 글로벌 경제가 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주로 이제 모바일 폰을 많이 팔고 이제 반도체 이건데, 네. 모바일 폰 판매 실적이 이제 부진하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이제 공급 과잉 문제 부딪히면서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모바일 폰은 특히 이제 중국의 추격 때문에 싼 것 때문에 네. 저가 폰은 이제 중국의 추격, 그다음에 고가 폰은 애플의 아이폰의 공격으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네. 이제 아마 직원들 숫자를 한국에 한 12만 정도 되는데 한 2, 3만 명 정도 줄이고요. 네. 그다음에 임원들도 이제 약 1,200, 2, 300명 정도 되는데 약 2, 300명 정도를 줄이는 네. 그런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이제 구조 조정을 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1차 납품하는 업체가 약 800여 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2차 납품 업체까지 합하면 한 2,000여 개가 되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매도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사람들도 또 덩달아서 이제 그만큼 일자리가 그렇죠. 일감이 적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삼성 분야가 삼성이 이렇게 됨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지금 네. 굉장히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긴장.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컨대 이제 현대차라든지 혹은 LG라든지 네. 이런 덩달아서 지금 이제 구조조정의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네.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너마저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지금 이제 배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잘라낼 때 잘라내고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몸통 자체도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긴급한 인식,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청년은 고용 절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 파장이 정말 아주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서 청년 실업자가 실제 놀고 있는 청년들을 포함하면 약 12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대부분 가고 싶어하는 데가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거든요. 네. 대기업인데. 네. 그야말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데서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되면은 네. 청년들이 정말 더 갈 데가 없어지고,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굉장히 외쳐대지만은 기업들이 당장 네. 어려웠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 하면은 좀 될 거다라고 정부 정책이 이제 그런데 그것만으로 될 수 없는 게 현실적으로는 일해서 뭘 만들어도 팔 데가 없다든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AIIB 중국이 아주 야심차게 만드는 아시아 인프라 무슨 은행인데 진리춘이 초대 총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다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진리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ADB의 부총재도 지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AIIB 입장에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요 이제 한국의 지분이 5번째인데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한국인데 결국은 인도, 러시아, 독일은 동아시아는 아니거든요. 동아시아 지역이 역시 중요한데 일본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빼면 나머지는 다 화교 국가들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화교권 개발 은행이다. 이런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한국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중국과 AIB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AIB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하는 거, 길을 놓는 거,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진출하고 싶어서 여기 가입한 거 아닙니까? 좋은 그 계기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연간 8천억 달러 정도의 인프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연간 8천억 달러에서 만약 10%만 가져온다 그래도 800억 달러. 네. 한국 돈이 약 90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네. 이 90조는 우리나라 연간 해외 건설액이 140조 정도란 걸 고려할 때 네. 굉장히 큰 그렇죠. 예. 큰 사업인데 문제는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 중동 갈 때처럼 인건비 위주의 토목 사업은 우리가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 우리 청년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하. 그런데 결국은 설계나 인지니어링 같은 고기술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이 강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진출해야 되는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번에 우리도 어제 최경환 부총재와 네. 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하면 그런 걸 좀 이제 부탁을 하고 네. 그런 걸 이제 논의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부총재라든지 네. 그 이사 부총재가 한 4, 5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네. 이사가 12명인데 거기에 진출을 반드시 네.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오후에 대통령 면담도 예정되고 있다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네. 대통령을 면담을 하는 걸로 예방을 해서 면담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사람의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우리가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북한을 네. 계획 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이 전면에 나서니까 좀 계속적으로 네. 대립 관계를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 개발 기구를 앞세워서 계획 개방을 이끌려고 하면서 그것으로 내세운 게 동북아 개발은행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AIIB를 어렵게 미국에 좀 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편에 서서 지지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중국은 그러면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에 좀 지지를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아마 전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북아 개발은행은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거하고 AIIB하고는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가 있나요? 실제로는 이제 동북아 개발은 아마 여기서 동북아 개발은행이 이제 북한과 몽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네. 개발을 해서 사회가 집잡은 인프라를 개발하는 거고요. 네. AIB는 주로 중국이 얘기하는 실크로드, 네. 중국 내륙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남해안, 네. 남쪽에 이제 해상 루트 네. 이런 쪽을 개발하는 것인데 만약에 현재 문제는 아시아 지역에 ADB가 있는데 AIIB가 또 출범했거든요. 네. 그러면 제3의 개발은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여기에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동북아 개발은행 출발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또 한 번 더 지분 참여를 해야 되니까 네. AIIB가 그러면 북한 계획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가입한 것에 대한 중국의 네. 화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진핑 지난번 그 주석하고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 거라는 언론의 그 추측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모아서 말씀 듣다 보면 정말 그 12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게 정말 문제고요. 세계 경제는 지금 침체기로 들어선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는 가운데 어제 그 중국은 좀 증시가 좀 올랐는데요. 이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지 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어렵고 예. 네, 지금 현재 중국이 8월 달에도 그 수출이 마이너스 6%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6.8% 감소했는데 중국은 지금 굉장한 과잉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고 중국 자체가 과잉 투자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10조에 달하는 규모의 GDP를 갖고 있는 중국이 추락하면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덩달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혹은 LG전자 이런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바로
이런 중국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이 중국의 직격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뭐 중동에 노동력으로 진출했던 것이 아버지 세대였지만 어렵다면 청년 세대도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이제 그렇죠. 우리가 중동에서 노동으로 갈 때 하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청년들이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그런 인지니어링이나 설계와 그 강국들과 대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지금 너무 약해졌어요. 걱정이 그냥. 감사합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였습니다.